랜선 팀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석살롱이 아닌 고민상담소로 만나게 됐는데요. 지난 컨텐츠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플렉션 스킨 글로우 파운데이션 유저분들을 대상으로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고 고민점을 좀 해결하는 시간을 마련을 했었는데 그 컨텐츠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아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헤라 러버스 계정을 통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을 2분 정도 모셨는데 첫 번째 분 먼저 소개할게요. 장명인 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분이 나오는지 이미지로 봤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했어요. 얼굴 보고 뽑으신 거냐고. 두 분 다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그리고 고민이라고는 전혀 없이 살고 계실 분들인 것 같은데 고민을 일단은 사전에 보긴 했거든요.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제 고민은요, 코 옆 끼임이 가장 큰 고민인데요. 제가 또 지성이고 모공이 좀 큰 편인데 항상 피부 제품을 바르면 시간이 지날수록 모공 끼임이 부각되던가 팔자주름에 주름이 모양대로 나타나던가 그런 게 굉장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좀 더 깨끗한 피부 표현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모공이 진짜 큰 분은 아직까지 보신 적이 없나요? 모공이 어떤 건지 모르시는 건 아니시죠? 피부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살짝 당황스럽긴 한데 사실 이 정도 모공이면 그냥 뭘 갖다 발라도 굉장히 좀 결과는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뭐 고민이 있다고 하니까 일단 저는 들었고 해결을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혹시 헤라의 리플렉션 스킨 글로우 파운데이션 사용하고 계신가요? 네, 사용을 했는데 네. 주문을 밝은 호수로 했어요. 또 여름에 많이 타고 지금은 25호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쓰고 있는 거 네. 가지고 오셨구나. 되게 센스 있으시게 같은 회사 제품으로 가지고 오시긴 하셨어요. 네, 에스쁘아 제품이고 그러면 이 제품을 쓰시기 전에 혹시 어떤 루틴으로 사용하시는지도 한번 여쭤볼게요. 그냥 스킨케어 하고 선크림 바를 때도 있고 또 안 바를 때도 있고 선크림을 바르면 뭔가 더 뻑뻑해서 그런지 잘 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베이스류는 아예 안 쓰시나요? 그냥 스킨케어 이후에 바로 쓰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리플렉션 스킨 글로우 파운데이션으로 고민을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 걸리는 부분은 뭐냐면 베이스 단계를 스킵하는 거예요. 스킨케어가 굉장히 좀 글로우하게 된다든지 충분히 흡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운데이션을 발라버리게 되면 고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베이스 제품 하나 정도는 들어가야지 이 피그먼트의 움직임을 좀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품을 하나하나 좀 써가면서 좀 추천 제품도 보여드리면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킨케어 한번 바를게요. 네, 흡수시키시면 돼요. 중요한 건 흡수가 잘 될 때까지 발라주세요. 네, 끝까지 흡수를 시켜주세요. 겉에 남아있는 게 없도록. 크림까지 좀 간단하게 바를게요. 메이크업 전에 혹시나 이 끼임이라든지 밀리는 것들에 대한 약간 고민이 있으시면 스킨케어 마지막에 바르는 이 크림도 최대한 이 스펀지로 좀 닦아내면서 이게 잔여물이 피부에 남지 않게 어느 정도는 이렇게 당겼을 때 지금 이 정도 마찰이 살짝 있죠. 이렇게 너무 미끄덩하게 이렇게 밀리지 않게 흡수를 꼼꼼하게 시켜주시는 게 좋고요. 일단은 선크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저희 부스팅 베이스 신제품 나온 거 있어서 이 제품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름처럼 부스팅 기능을 도와주는 베이스고요. 자외선 차단 지수도 약간 들어가 있긴 해요. 이 베이스가 굉장히 묽어요. 약간 세럼 텍스처 같은 한번 직접 발라보시겠어요? 이거 진짜 제형이 에센스 같다, 워터 에센스 같다. 이런 제형의 이제 베이스들의 특징이 뭐냐면 피부를 약간 쫀득하게 만들어줘요. 파운데이션의 밀착을 높여주더라고요. 지금 거울 한번 보시겠어요? 요렇게 이런 거 다 밀려있죠, 지금. 이 상태에서 메이크업을 하면은 무조건 망합니다. 충분히 피부에 밀착을 시켜주고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끈적임하고는 조금 다른 쫀쫀함이 있어요. 그 상태로 한 다음에 뭐 모공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프라이머 같은 제품들의 도움을 받으셔야겠죠. 근데 글로우 제품의 특징은 얇고 내 피부 결을 그대로 예쁘게 드러나게 해주는 게 장점인데 프라이머 잘못 쓰게 되면 프라이머하고 약간 엉키면서 더 텁텁해질 수 있어요. 저희 헤라에서 나오는 제품 중에서 에어리 파우더 프라이머 제품이 있어요. 좀 특이한 제형입니다. 일반적인 리퀴드 타입의 프라이머에서 쉽게 얘기해서 오일감만 제거한 프라이머 파우더거든요. 약간 눌러보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수분감 때문에 살짝 이렇게 말랑말랑한 피부를 좀 건조하게 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파우더 프라이머입니다. 살짝 브러쉬 한 번 정도만 취하고 브러쉬 안에 골고루 양을 흡수시킨 다음에 이거 많이 터치하시면 나중에 뭉칠 수 있거든요. 그냥 한 번만 쓱. 네. 파우더가 아무래도 색상이 없다 보니까
발렸는지 안 발렸는지 육안으로 확인이 조금 어려워요. 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믿고 그냥 어느 정도 좀 피부결을 매끄럽게 완성을 해두고요. 파운데이션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선택에 실패하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죠. 너무 밝은 네. 걸 선택하셔서. 그러면 색상을 선택하는 요령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온라인으로 구입하셨어요? 네. 왜? 백화점 갈 시간이 없었어요? 올리브영도 있을 텐데. 집순이라서. 아, 그렇군요. 일단 사용하고 계신 컬러는 25 컬러 리플렉션 스킨 글로우 파운데이션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컬러로 조색이 됐어요. 지금 23호까지 나와 있고 23호로도 충분히 아마 대응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23호부터 한번 컬러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목하고 얼굴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조금 넓게 써보시고요. 네, 이렇게 쓰다 보면 어느 정도 좀 스며드는 컬러가 있고요. 21호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떤 컬러가 올라오고 어떤 컬러가 피부에 붙는 색인지 보이시죠? 일반적인 여성분들은 한 톤 정도 밝게 가는 분들도 많아서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명희님 정도 피부 톤인데 나는 약간 화사하게 하고 싶어 하신다면 21호까지도 소화는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컬러는 아니에요. 얼굴에서 21호가 있는 구간도 있거든요. 가장 좀 안 한 것 같이 자연스러운 느낌은 23호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럼 23호로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구입하실 때 혹시 브러쉬 사은품 받으셨어요? 네, 받았어요. 이거 쓰시면 돼요. 브러쉬는 이거 쓰시고 네, 이렇게 해서 프라이머 쓰고 파운데이션 바르는 것까지가 여기까지고요. 광량 때문에 빛 반사로 인한 모공의 약간 보임은 아예 없어지진 않거든요. 모공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글로우 파운데이션 사용 후에도 파우더는 좀 소량 사용해 주시길 권장합니다. 저희 헤라의 루스 파우더를 좀 사용을 할 거고요. 브러쉬 파우더를 좀 꼼꼼하게 밀어 넣어 주시고요. 모공이 약간 신경 쓰이는 부분에만 살짝 올려 주시면 간단하게 모공 커버나 뭐 그런 고민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반대쪽은 이제 셀프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해볼게요. 너무 가까워요. 눈 너무 가까워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눈 너무 가까이 바르면 나중에 눈 밑에도 닦이기 쉬워요. 그리고 이제 딱 봐도 위에가 약간 두껍게 발렸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 한 번 더 슬라이딩 해주시겠어요? nep핀 그 브러쉬로. 아까 전에 제가 했던 거 기억하시죠? 살짝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리듯이 힘 좀 빼시고요. 그렇게 세우시면 이제 다 까지고 이런 식으로. 모공이 약간 좀 신경 쓰이는 그 부분 위주로만 발라주시면 돼요. 제가 한 거보다 더 깨끗하게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좀 나름의 고민을 해결할 방법을 알려드렸고 방법을 어느 정도 동의하시나요? 네, 되게 가볍고 제가 했던 것보다 훨씬 파운데이션 양도 적고 얇게 발렸는데도 모공 커버력도 엄청 잘 돼서 너무 만족스러워요. 엄청까지는 아니고 적당히는 잘 되죠. 글로우 제품이 사실은 모공까지 커버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희 신제품 리플렉션 스킨 글로우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세럼 블렌딩이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이렇게 촘촘하게 발린다고 해야 되나? 일반적인 글로우 파운데이션하고는 다르게 결 자체를 어느 정도는 보정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을 합니다. 명희님 정도의 모공이라면 정말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사실 대충 발라도 이 정도 결과는 충분히 나올 거고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헤라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님에 이어서 두 번째 저희 헤라의 러버스 팬분이신 시현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에 화장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실키스테이랑 글로우 파운데이션 두 개를 섞어서 네.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약간 날이 추워지고 제가 솜털이 좀 많아요. 얘네를 잘 눌러주면서 할 수 있는 툴 같은 게 있을지도 궁금하고 그러면 스킨케어 단계에서부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에센스는 사실 점도가 크게 차이가 안 나잖아요. 크림 제형으로 가면은 얘기가 달라져요. 진짜 젤 텍스처부터 완전히 꾸덕한 크림 타입까지 있는데 일단은 솜털이 많으신 분들한테 좀 피해 주십사 하는 거는 너무 단단한 제형들이에요. 낮에는 약간 더 이제 말랑말랑한 크림에 가까운 텍스처를 써주시는 걸 좀 권장드리고 싶고요. 솜털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서 그런지 스킨케어에 바르는 노하우도 좀 확실히 좀 있네요. 그쵸? 이 정도 미끄덩거리는 느낌이 없을 정도까지. 사실은 솜털이 많으면 베이스 이렇게 프랩 단계에서도 색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조금 위험할 수는 있죠. 무기자차보다는 유기자차가 조금 더 유리할 거고요. 아니면 혼합자차 같은 것들, 아니면 그냥 아예 이렇게 투명한 부스팅 베이스 신제품 나온 건데 피부하고 파운데이션 사이에 공간이 생기지 않게끔 스킨케어를 최대한 흡수시키고 붙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컬도 같이 붙여버리셔야지 컬 사이사이 안쪽으로까지 파운데이션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베이스 단계까지 완성을 했고 색상 체크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23호
21호 N이고 19호 N입니다. 그냥 젤 흡수가 된, 그러니까 내 피부하고 하나가 된 것 같은 컬러가 몇 호예요? 4호. 23호 맞죠? 23호죠. 제일 맞는 컬러는 23호예요. 근데 이제 23호 쓰실 거예요? 안 쓰실 거예요? 쓰고 싶지 않죠, 솔직히. 21N이 있고 21C가 있습니다. 그럼 21N으로 갈지 21C로 갈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겠죠. 마찬가지 좀 넓게 펴 발라보고요. C 컬러고요. N 컬러입니다. 이 정도 컬러 21N 컬러가 시연님에게는 어쨌든 자연스럽게 화사하게 연출할 수 있는 컬러라고 저는 느껴져요. 리플렉션 스킨 글로우 파운데이션을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매트한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는 커버력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약간은 더 커버를 올리고 싶다고 하신다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컨실러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파운데이션 전 단계의 컨실러를 먼저 좀 사용을 해서 잡티를, 이때 이제 중요한 건 완벽하게 가리려고 하진 마시고요. 그냥 적당히만 색상을 어느 정도는 좀 비슷하게 맞게 가지고 가시고요. 세 가지 호스 중에서 중간 정도의 호스를 좀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바닐라 컬러고요. 적당히 그냥 찍어두고 얇게 펴둘게요. 자꾸 이렇게 툭툭툭 끊는 것도 털을 좀 이렇게 세울 수 있거든요. 이렇게 눕히면서 그냥 한 방에 베이스 프랩 정도까지 바르고 컨실러를 먼저 발라주시면 좀 얇게 컨트롤할 수 있어요. 적당한 양으로도 잘 가릴 수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파운데이션까지 덧발랐을 때도 두께감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리플렉션 스킨 글로우 파운데이션을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도구에 대한 것도 좀 궁금하다고 하셨던 것 같거든요. 글로우 제품은 스파츌라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거 진짜 얇게 나왔거든요. 근데 스파츌라도 굉장히 얇게 발리는 도구예요. 리플렉션 스킨 글로우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아마 100만 년 걸릴 거예요. 메이크업 하는데 바르고 두드리고. 스파츌라는 우리가 방향 조절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솜털이 이 방향으로 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방향대로만 쓸어 주셔야 되는데 스파츌라는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브러쉬가 일단은 가장 궁합이 좋고 결 방향대로 가주세요. 네. 두드리는 건 셀프로 한번 해보실게요. 코 옆도 좀 꼼꼼하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헤어라인까지 연결되는 그 부분 맞아요. 이렇게 눌러서 오히려 제가 바르는 것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거 고민이라고 오시는 거야 정말. 네. 아니, 앞에 분도 피부가 너무 좋으신데 자기 모공이 너무 고민이라고 하셔가지고 마무리는 손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퍼프를 하셔도 되지만, 사실 손은 우리가 이제 솜털을 또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퍼프가 조금 더 좋긴 하겠죠. 사실 이제 글로우 파운데이션 자체가 손을 써도 굉장히 좀 정교하게 메이크업 한 것 같이 예쁘게 연출될 수 있게끔 제형이 만들어졌거든요. 이런 뭐 솜털에 대한 고민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손 바르셔도 괜찮아요. 혹시 이전에 글로우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시면서 이 점은 조금 불편했다 하셨던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끼리 뭐 한번 얘기해보죠. 제가 발레단에 있는 단원인데 연습 안 할 때도 땀이 좀 많아요. 지속력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이제 실키스테이랑 섞어서 썼던 것 같아요. 일단 이전 제품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광량에서 차이가 일단 있고요. 확실하게 좀 글로우한 느낌이 듭니다. 광량의 차이는 아무래도 스킨케어링 성분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세럼이 블렌딩이 되어 있어가지고 일단은 모공 커버력도 굉장히 좋아졌고 피부 결도 조금 매끄럽게 해주면서 지속력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단독으로도 한번 사용을 해보시길 좀 추천드리고, 그래도 조금 더 이제 오래 유지를 하고 싶다 하신다면 파우더 쓰세요. 웬만하면은 같은 브랜드 제품을 써주시면 이제 부딪히는 게 없기 때문에 엉키거나 하지 않아서 훨씬 더 좀 정교하게 세팅이 될 거고요. 우리가 땀이 나면 제일 먼저 지워지는 부분은 사실 이제 코를 중심으로 양볼이거든요. 이제 코부터 시작해서 이 앞부분 이 광을 좀 눌러주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이 특유의 광을 좀 더 많이 살리고 싶어. 스킨 글로우 쿠션에서 나오는 다이아 컬러가 있어요. 글로우 쿠션 파운데이션 중에서도 약간 하이라이터 용도로 쓸 수 있는 컬러입니다. 펄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투명감 있게 발려서 텁텁한 느낌이 아니라 맑은 광이 연출이 되거든요. 얼굴 전체에 다 바르는 건 아니고 가장 돌출된 부분에만 살짝 한번 두드려서 올려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다시 또 광이 쫙 올라와요. 이렇게 해서 시연님 고민을 듣고 나름의 솔루션을 제안을 해드렸는데 괜찮은 것 같나요? 너무 좋았고 몰랐던 것도 알게 돼가지고 아까 뭐 크림 어떤 제형 써야 되는지나 방향 같은 것도
정확하게 말씀해 근데 주셔서 저도 사실 솜털이 많이 있는 케이스들은 사실 접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많이 배웠어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헤라 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저는 헤라 제품 생각보다 되게 많이 쓰고 만약에 안 써보신 분이 계시다면 저처럼 이제 이런 거 모르고 있다가 네. 써보고 되게 잘 맞을 수도 있으니까 네. 한번 써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플렉션 스킨 글로우 파운데이션 편 무물을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봤는데 반응이 좋으면 다른 제품들의 무물 컨텐츠도 또 기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헤라 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